오늘 4월 모의고사 있는 거. 아, 모의고사 있는 거요? 네네. 두 분 안 보시잖아요. 그쵸? 그 두 분 다음 주에, 그쵸. 다음 주에 아마 이 시간에 볼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에 9시쯤에 4월 모의고사를 볼 것 같습니다. 라고 계시면 되고, 일단, 네. 수업을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된줄 알았는데. 네. 좀 더, 다한 줄 알았는데. 네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제가 이제 테스트를 왜 보는 것 같아요, 건이? 복습했나? 네. 복습했나 안 했나? 태영, 복습했나 안 했나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제목에 그냥 제목만 우리 가만히. 그쵸, 그쵸.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려면은 실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력이 좋아지려면은 그 전보다 더 알아야 돼. 쌓여야 돼요. 근데 강의만 듣는 것이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정말 강의에 대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고 있고, 계속해서 제 어떤 풀이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 어떤 강사를 봤을 때, 물론 저보다 뭐 재밌고, 더 막 활기차고, 막 텐션 높고 이런 강사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강의력에 대해서만 더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이 있나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물론 더 배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진짜로 제가 강의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강의에 대해서 고민을 백날 해봤자, 죽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실력은 안 는다고 하는 거죠. 강의를 잘해봤자 25%밖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최고의 강사는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25%밖에 영향 끼치지 못한다. 나머지 75%는 여러분이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어에서 채울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우리가 배운 단어를 다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그 구문의 이 테스트 페이지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10개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수업했을 때 제가 해석을 해줬던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 10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문장 2개는 실제로 수업한 거 지문 속에서 2문장 뺀 게 아니라 해석해드린 거 있죠. 기억나요? 해석해드린 거에서 뽑아온 거예요. 해석을 구문 분석해주면서 해석을 다 해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뒷편에 있는 논리 그거는 우리가 4문제 중에 제가 좀 약간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논리 문제처럼 이렇게 문장마다 이렇게 쭉 흐름이 있는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건이? 거의 없죠, 그렇죠? 태영 풀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저밖에 안 만나가지고 그렇죠? 태영도 풀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제가 논리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테스트지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냥 테스트지 딱 작년에는 제가 답이 근거인 이유만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쓰게 해서 그냥 보고 넘겼거든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실제 재진술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이제 무거운 문장, 웨잉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웨잉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문장과 재진술되는 문장은 어디에 있는가 체크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답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오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답도 걸러낼 수 있게끔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지를 공부하면서 이 시험 채점에서 드릴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실 때 채점을 해가지고 제가 끝나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이제 정해가지고 테스트를 통과 못하신 분은 이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저랑 만나고 오면 돼요. 제가 좀 더 봐준다는 소리예요. 뭐 절대 혼내지 않아요.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하다 보면은 더 영어 실력이 더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단어, 해석, 논리 3가지. 근데 이 3가지를 배운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나오려면요 문제풀이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열심히 해봤자 우리는 이론가가 될 뿐이에요. 해석 잘하는 영어 선생님 될 수 있어요. 근데 점수는 안 올려. 점수가 낮은 영어 선생님이죠. 네. 왜냐하면 이론은 충분하니까. 근데 그것을 실제 실천해가지고 정말 실제 상황에서 제한 시간 있을 때 이거를 적용시켜내는 게 실전 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문제풀이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시간 제어해달라. EBS 문제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EBS 문제 풀어왔어요?
그렇죠? 입에서 문제 따로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풀어봤어요? 네, 그거 풀어와야 돼요. 무조건 풀어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나마 실전에 조금 영향을 끼치고, 제가 이제 9시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 진짜 미친 듯이 열중해서 보는 게 진짜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론은 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거를 그쵸, 실전으로 옮기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을 때, 뭔가 시험 볼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뭐 저를 뭐 처음 만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 만나다가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강의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잘할지 몰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문제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왔으면 제가 점수는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최고로 해주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따로 얻어와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민규 쌤 아까 얘기하다가 이민규 쌤이 이제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요. 평가원 출신이어가지고 그분이 만든 문제를 우리 막판에 풀 거예요. 15회 모의고사를 우리가 각자 저도 구매할 거예요. 각자 구매. 왜냐면은 제가 구매해서 복사해버리면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상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매하게 해가지고 다 같이 풀고 다 같이 채점하고 제가 오답을 할 수 있으면 오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막판에 실전력을 확 올릴 수 있거든요. 거의 15일 동안에 15회를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을 완벽히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시작해볼까요, 이제? 자, 5번. 자, 태영, 문제 풀었어요? 문제 풀었어요, 5번? 네, 한번 이제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요, 이제 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요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의견은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웨잉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겠지만 무게를 두는 문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과거에는 무게를 두는 문장만 찾으면 끝나는 게 이 요지 문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살짝 또 추가돼 가지고 이제 약간 컴바이닝 한 두 개의 개념을 합치는 것도 나올 때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좋은 문장 찾으면 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ing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 ing가 동명사입니다. 디자인하는 거, 설계하는 거, 만드는 거, 작동시키는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결론적으로 자, retiring 하면요. 이게 사람한테는 은퇴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물한테는 이제 폐기하다는 뜻이에요. 적어드릴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다음 주 단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하면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 기반 시설 뭐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폐기하는 것까지가 비싼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지를 찾아야 되는데 비싸다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비싸다가 있습니까? 비싸다.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거 탈락. 이거는 제가 느끼면 첫 문장이 이게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비싸다가 없어 보기에. 그렇죠? 다음 읽어볼게요. 자,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요. 노후화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노후화된 이 기반 시설은요. 기반 시설이 수리되고 요거는 이제 개보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수리하다, 개보수하다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할 때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반 시설이 만들어질 때 자, 여기까지는 해석이 잘 되죠. 그렇죠? 여기가 문제였어요. 여기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20초 드릴 테니까요. 이 문장 해석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 문장 해석이 되면요. 정말 20초 컷이에요. 안 돼도 괜찮아요. 넘어가면 되니까. 초
자, 볼까요? 태영, 동사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여기서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해석 그때부터 안 돼. 꼬여. 잘 보세요. 자,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요게 동명사예요. 동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이끄는 문장까지 딱 묶어줘서 주어라고 표시가 돼야 돼요, 일단. 근데 통합시키는 건 통합시키는데요. 미래의 위험은 위험인데요. 누구로부터 위험인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끊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끊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미래의 위험을 인투는 뭐뭐로잖아요. 그렇죠? 뭐뭐 안으로. 그래서 그들의 디자인, 건설, 작동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까지가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게 해석이 돼야 이 문제가 끝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기후 변화로부터 오는 위험을 디자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 되어야만 한다. 당연한 게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주제가 뭐예요? 이걸 해석 잘했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후 변화를요. 어디에 포함시키라고요? 그 설계나 작동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후 플러스 설계. 요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해져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바로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바로 끝낼 수 없게 만든 게 바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구문을 뚫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제가 해석 문장도 이 첫 번째 문장에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 옆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제가 해석하는 거 첫 번째 문장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뚫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물론 여기서 뭐 중요하다. 왜 이 무게가 있는 문장이다라는 힌트가 있냐? 있긴 있어요. 어디 있어요? must가 있어요. must. 필자가 이 요지 문제는요. 해야 한다, should, must, have to 이 땅에 나오면 주제예요. 요지 맞아요. 근데 must 나왔잖아요. W죠. W인데 해석이 안 되는 W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우리는 지금 실전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제가 추가로 좀 더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웨잉으로 풀든 재진수로 풀든 할 건 많아요. 자,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실패하는 거. 또 ing. 이 친구 되게 동명사 주어 되게 좋아하네요. 동명사만 다 쓰네. 자, 실수하는 거, 못하는 거. 자, 이런 위험을요. 그러한 위험을요. 여기 take into account 나왔죠. 건이 뜻이 뭐예요? take into account. 현상 알아요, 이거? 고려하다. 근데 알면 아무나 대답해줘도 돼요.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다 같이 오르는 거 아시죠? 네. 서로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위험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해석이 돼야 돼. 이러한 위험이 무슨 위험이에요, 대형? 그쵸? 여기 기후변화로부터 위험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위험 맞잖아요. 그럼 이 위험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 아까 고려하는 게 일상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고려하지 못하는 거는 뒤에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건이?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고려하지 못했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네, 마이너스. 뒤에 볼까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리드트는 야기하다예요, 여러분. 뭘 야기하냐면요. 증가된 관리 그리고 작동 비용을 야기한대요. 짧아진 서비스 수명을 야기한대요. 짧아진 서비스 수명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비용이 커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죽는다고는 안 했고 그냥 비용이 올라간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주 큰 마이너스죠. 그리고 수명이 떨어진다는 거는 또 마이너스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같아요, 달라요? 보셨어요? 학교가 늦게 끝났어요? 잘했어요. 어제 앉아요. 책은 가져왔죠? 네. 보세요. 이 두 개 문장이 같아요, 달라요? 건이? 네? 달라요? 말투는 달라.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라고 했고 이거 안 하면 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둘 다 환경을 생각해라 안 해라? 생각해라라는 그 입장에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재진술 볼 수 있어요? 네, 재진술, 패러프레이징, P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다음 볼까요, 다음. 문장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장은 많아요. 진경은 지금 5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스크린 하면은 이제 뭐 보는 거죠, 그쵸? 자, 스크린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자, 본다고 해볼게요. 기후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기는 실패하는 거. 기후에 대한 뭔가를 보는 걸 실패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뒤에 결과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야기한다, 더 많은 폐기물을, 그리고 기반 시설의 붕괴를 야기한다. 그럼 이거 재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빼면은 망한다, 뒤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볼까요? 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요구되는 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온다, 오긴 오는데요. 함께 온대요. 상당한 업프론트 하면은 뭐 추가 비용 이런 거거든요. 선행 투자라는 뜻이에요. 선행 투자. 상당한 선행 투자의 비용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왜 이제 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했냐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막 그때 돼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 고려 안 하면 망한다 이 얘기 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또 P로 할 수 있겠어요? P라고?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겠어요? 여기도 P고. 됐습니까? 또 있나 볼까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봅시다. 편하게. 더 이상 이제 안 봐도 돼요. 여기서 이제 이미 끝났어. 문제는. 우리는 지금 우리 수업은요. 같다고 말할 수 있냐? 같지 않는 거냐? 이것만 찾을게요. 자, 버티카세요. 이것도 W죠. 얘 또 동명사 또 썼네요. 와, 얘는 정말 동명사 성애자인가 봐요, 얘는. 자, 사려 깊은 디자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 그럼 태영 물어볼게요. 사려 깊은 전략은 무슨 전략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기후변화 고려 전략.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복습 테스트 할 때 이거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기후변화 고려 전략이죠. 그러면은 기후변화 고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게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또 뒤에 위아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패러프레이징 가능해요? 가능하죠. 해석만 해볼게요. 허락할 수 있다, 만드는 거, 상대적으로 적당한 회복력 있는 투자를. 여기 적당한 건 되게 플러스인 거예요. 왜냐면 과도한 비용, 이딴 소리 나왔거든요. 상당한 비용, 상당한 뭐 수명의 뭐 단절,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여전히 뭐 계획하는 반면에 더 극단적인 어떤 이벤트가 요게 뭐냐면 장차의란 뜻이에요. 장차, 뭐 미래에 이런 뜻입니다. 자, 미래에 여전히 그 어떤 계획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적당한 회복력이 있는 걸 만들기를 허락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인 거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이러한 접근. 자, 이러한 접근은 뭘까요? 네, 고려하는 거. 네, 잘했어요. 고려하는 접근은요, 더 싸대요. 아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럼 싼 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예요. 글을 되게 쉽게 썼다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근데 쉽게 썼다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집중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보잖아요. 이게 안 나와 잘.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다 연결시킬 수 있죠. 지금 다 패러프레이징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절반으로 줄고 4분의 1로 막 줄어요. 그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부터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기후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아까 take into account 이렇게 설명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구문 한 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구문 구조 분석해 주세요. 시작. 진경, 오늘 모의고사 보고 왔으니까 이따 9시에 모의고사 보지 말고 제가 드리는 프린트 해주시고 모의고사 다음 주에 해설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전에 제가
공부할 걸 잘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공부해보세요. 해석을 쉽게 하신 분은요, 여기서 어떤 구문이 중요했고, 어떻게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따르게 구조가 분석이 됐으면 왜 해석이 안 됐을 건지도 생각해 보세요. 10초. 네,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물론 해석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솔직히 이 포인트는 알려드렸어요. 어디까지 주어를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고, 해석을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노후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이 기반 시설이요, 수리되고 개보수될 때,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질 때,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요, 앞에까지가 전체 다 주어라고 했고, 이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ing는요, 동명사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동명사는 준동사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태영? 되죠. 준동사 중에서 품사가 명사 역할하는 겁니까? 형용사 역할하는 겁니까? 부사 역할하는 겁니까? 명사 역할하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형식을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태영이 좀만 참아요. 자, 제가 맨날 이런 예시를 드는데 이 예시에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죠? 건이? 한 개죠. 동사적 의미는 몇 개예요? 두 개죠. 뭐랑 뭐 있죠? allow랑 to it이 있죠. 그쵸? 근데 이 두 개를요, 둘 다 동사로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밖에 못 쓰니까?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준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투부정사가 있는 거고, 저긴 동명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투부정사가 지금 동사는 아니나 동사적 느낌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쵸? 그건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동사가 아닌데도 이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파이는요, 허락한 거에 대한 대상인가요? 먹는 거에 대한 대상인가요? 먹는 거에 대한 대상이에요. 이해됐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준동사도 형식을 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니까. 또는 뒤에 목적어, 목적보호 나오면은 또 오형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또 형식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1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 1형식인 형식을 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여기서 얘가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동명사도 형식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태형 몇 형식이에요? 근데 여기 얘를 동사로 봤을 때 몇 형식이에요? 이 뒤쪽에? 3형식이죠. 얘가 목적어고요.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지금. 혼자 공부하실 때요, 요거를 잘 고민해가지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됐어요? 3초 후에 해석하겠습니다. 3, 2, 1. 해볼게요. 통합시키는 거. 미래의 어떤 위험을요. 근데 위험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기후변화 영향 효과로부터 온 위험이에요. 제가 화살표를 좀 실수했는데 이리로 했어요. 이리로. 네. 어디로 통합시키냐면요. 그들의 디자인, 건설, 만드는 것 또는 작동으로 통합시키는 것. 위험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설계로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것이 된다. 일상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깔끔합니다.
선생님 이해돼요? 네. 그 다음 볼게요, 보면. 자, 여기서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having to. 자, have to의 뜻이 뭐예요, 태영?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의 동명사 형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해야 하는 것. 그걸 having to라고 합니다. 이건 외워주세요. 네, 해야 하는 것. 네. 이거 그냥 가지다라고 해석하실까봐 이제 걱정돼가지고. 설마 그럴 일이 사람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해석해볼게요. 자, 이러한 접근은요, 더 싸다. 뭐보다? 해야 하는 것보다.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 기반 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더 싸다. 자, from scratch. 이것도 수건인데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기대 이상으로 기대를 초과해서 더 나빠진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크게 문제 없죠? 여러분 having to만 좀 외워주세요. 이거 문제 낼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됐죠? 다음. 자, 6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숙제가 14번까지 풀어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석만 해석을 안 해오셨죠? 네. 다음 주엔 해석도 해주세요. 그러면 네? 했어요? 네. 다른 분들 다 해주세요. 알았죠? 오늘은 이제 해석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 얄짤 없습니다. 다음. 자, 고고학이죠. 그렇죠? 고고학은 과거에 대한 생산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이걸 딱 읽었을 때 진경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로 별로 없어요. 생산 방식이다? 생산 방식이 뭐야? 뭔 소리야? 이걸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고고학이 될 수도 있고 이 전체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자, 이것은요. 인지되는 것,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 그러한 많은 고고학자들로부터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그리고 교과서로부터, 교재로부터, 책으로부터 인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어떤 책이냐면요. 말하는. 자, 요거 at length 하면요. 상세하게라는 뜻이에요. 고고학적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는 책이나 고고학자들로부터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뭔 개소리야 이게.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앞에 이런 거 이딴 걸 쓰면은 이게 약간 답답해 약간 뭔가 뻥 뚫어줘야 되는데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또 뒤에 보면 짝대기 뒤에 이거 즉이란 뜻이죠, 그렇죠? 부연 설명이고 뭐라고 했냐면요, 기술로서 보여지는 고고학이에요. 와, 진짜 이해 안 된다. 처음에 고고학에 대해서 위에 거는 생산 방식이라고 했고 기술이라고 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저는 딱 뭐란 말이 없으니까. 됐죠? 딱 봤어요. 여기 딱 보기 봐보세요. 보기 기술 나와요. 기술 1번 보기 1번에 과학 발달 수준 이딴 것만 나오고 기술이란 말도 안 나오고 또 뭐 생산 방식 생산 있어요? 3번에 만들어낸다 이런 거 있고 뭔가 딱 느낌 오는 게 없지 않아요? 그쵸?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요 말 그대로 들어간 게 없어. 헷갈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제. 자, 과거는요, remain 하면요, 이거 지금 명사입니다.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물이라고 해요. 유물을 남겨왔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한다. 땅 속에서 부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물을 남기잖아요. 유물이 남아있어요, 부패해요? 부패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게 썩어 없어진다는 것인가? 썩었는데 조금만 남았다는 것인가 알 수 있어요? 몰라. 이것도 모르겠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자, 그들의 어떤 관심사에 따른, 여기서 그들, 사람이라 말할 만한 게 뭐 이런 거죠. 고고학자들이겠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들의 어떤 이익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요, 일한다. 이 물질적 유산에 대해서 연구한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이 그들은 누구죠? 요거죠. 물질적 유산으로부터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물을 찾아내는 일입니까? 찾아낸 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 자, 고고학자. 요게 이제 되면은 잡히긴 해요. 왜냐면 생산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 수는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두 개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된 건 처음 나왔잖아요. 생산과 만듦, 생산과 메이크. 그래서 이 메이크와 여기 생산을 있어. 여기 프로덕션 연결하면은 뭔가 살짝 보이긴 하는 거죠. 하지만 저도 이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맞추지 못했어요.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더 봐야 돼요. 더.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이 컴바이닝이라는 게 확실히 느낌이 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딱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래서니까 W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명이래요. 그리고 발견이고 그리고 스컬프처라면 조각이거든요. 근데 조각에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웨얼이 나왔어요. 태영, 이 웨얼은 무슨 웨얼이죠? 관계부사인 이유가 뭐죠? 에? 이유가 에예요? 에 뭐라고? 뒤가 뭐라고요? 완전하고 앞에가 선행사가 있죠. 완전한 거 어떻게 알아요? 볼까요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그쵸? 완전하네요, 그쵸? 그럼 관계부사인 거죠. 관계부사절의 품사는 뭐예요? 네? 형용사절이죠. 꾸며주죠, 이렇게. 형용사죠, 그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조각이 그냥 조각이 아니라 뒤에를 수식한 조각이 지금 얘랑 같은 지위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발명과 발견과 이러이러한 조각이니까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해석해볼까요? 자, 고고학자들이 크래프트, 이 단어의 또 문제예요. 크래프트라는 단어를요, 이 메이커랑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크래프트의 뜻이 뭐예요? 만들다. 예. 만들다라는 게 나오면은 이제 가능성은 생겨. 오, 만드는 거 뭐야? 만들다. 모르시면 적어보세요. 뭘 만드냐고 봤더니 과거의 유적들을 인투는 뭐로 이렇게 변환시킨 이런 느낌이에요. 보내는 거 이렇게 아예 다 바꿔버리는 거. 형태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어떤 형태냐면요. 의미 있는 형태로 해요. 이거 위치가 뭐예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선행사 있고 뒤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꾸며주는 거 형용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어찌 됐건 지금 의미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의미 없었어.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우리는 원래 유물과 유산을 우리가 딱 듣잖아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유산은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유산이 아직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는 의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의미 생기는 거예요, 의미. 만들어가지고요, 의미가 생겨. 여기까지 되면은, 아,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답 찾아볼래요? (10초) 태영 답 나와요? 거기 답 나와요? 몇 번이에요? 네. 느낌 오나요? 근데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원래부터 답을 알았던 사람은 이것만 보자마자 딱 바로 찍을 수 있겠는데 소도 약간 웨이적인 느낌으로는 머스트나 해부트보다는 약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발견할 수 없었고 패러프레이징을 하더라도 문장 자체가 아까처럼 같은 게 아니라 단어 하나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쉬운 게 또 아니었어요. 물론 보기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쉬운 문제로 들어간 거죠. 됐죠? 여기까지 이제 요런 걸로 커트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절반까지 인 거거든요. 이게 커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 뒤에도 약간 해석을 해가면서 또 만든다는 포인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발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요. 자, 고고학적인 기록은 따라서 W. 따라서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고고학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록이 아니고요.
여기 나데이 법비가 보여야 되는데 건이 이 뜻이 뭐예요? 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오호. 네. 아니요. A가 아니라 B다. 그럼 적어놓으세요. A가 아니라 B. 네. 그럼 여기서 전혀 기록이 아니라 주어진 게 아닌 만들어진 데이터다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 made, 현승. 아까 전에 craft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네, 연결해 주세요. 여기서도 끝낼 수 있었어. 못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읽어야 돼요. 다음 볼까요? 자, 과거는 사라지고 없어. 아, 이 문장 중요해요. 이거 별표. 이 문장 또한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는 쉽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never existed 있잖아요. 이거 동사 맞나요? 한번 고민해 주세요. 10초 드릴게요. 동사인지 일단 확인하시고 동사라고 한다면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찾아주세요. 준비 시작. 이거 구문 좀 어려워요, 이게. 됐나요? 자, 현승? 동사 맞아요? 맞아요. 주어 어디 있어요? 얘예요, 얘? 얘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얘가 주어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야 돼요. and, 요게 더더구나라는 이게 표현이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묶어줘야 돼요. 해석을 해볼게요. 자,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갔고, 잊어버린 거고요. 더더구나, 뭘 통해서? 애매함을 통해서. 사물의 이거 뜻이요. 여기선 다이성으로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솔직히 이거 단어 찾으시면 애매함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걸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다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의 특성을 통해서 어떤 특성이냐면요. constitute가요. 이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PP 형태니까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 의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사회의 특성이에요. 사회가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형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건물이에요? 아니면은 이미지? 이렇게 의미죠? 의미인가요? 건물인가요? 의미인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건물이 있어. 우리 학교라고 이름 부여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의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라고 하는 거죠. 학교 건물요. 우리 회사 건물로 쓸 수도 있어요. 인터넷 와이파이만 터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 학생을 보내고 거기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있는 본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역사에 대해서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고고학자들이라고요. 그럼 이거서 물어볼 수 있죠. 이거 원래 있던 거야? 만들어낸 거야? 유사한이야? 아니면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낸 걸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고 이걸 통해서 과거는요. 결코 존재하지 않았대요. 뭐로써? 명확한 엔티티는요. 이게 형용사로 실체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있는 현재로서 그렇죠?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거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실체가 없다는 것도 made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재진술. 네. 요것도 좀 어려운, 요거는 좀 가치 있는 문장이었죠. 우리가 실력을 올릴 만한, 약간 고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이었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자, 고고학자들은요, 이 원재료를
가진다. 과거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 이 유산을 갖는다. 유적을 갖는다. 유물을 갖는다. 자, turn it into가 나왔어요. turn A into B. 태형 뜻이 뭐예요? A를 B로 만들다예요. 이것을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레포트로 만들고 그림 만들고 뭐 전시로 만들고 뭐 아카이브 하면 기록 보관소거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TV 프로그램 만들고 지금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맨날 있었어요? 없었어. 만든 거야, 만든 거. 자, 그리고 마지막 그것 어떤 거냐면 과거의 지식이라고 이름 지워진 그것이래요. 이해됐어요? 과거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거다. 의미를 부여해진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끝. 설명이 너무 많죠, 그렇죠? 생산 끝. 생산이 뭐예요? 여기 연결하면 되겠죠. 답은 3번. 자, 여러분 이 다음 문장들 해석만 하고 스마샷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이 문장 옆에 오른쪽에 있는 문장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구조 분석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이거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7분. 다 해석하신 분은요, 포인트가 뭔지, 쌤이 이거 포인트다. 이거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포인트가 뭘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 문장을 좀 즐겨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장은 포인트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문장의 포인트 잡아주세요. 10초. 오, 좀 빨라진 것 같은데요, 건이. 부정성이. 자, 해볼게요. 볼게요, 저. 보세요. 아까 전에 그건 제가 요거라고 했죠, 그쵸? 요게 동사고요. 주어라는 거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스루에 여기까지 걸리는 거를 묶을 수 있겠는가. 요게 포인트였고. 해석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는요, 사라졌고 잊혀졌습니다. 더더구나 어떤 다이성, 사물의 다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의 특성을 통해서 어떤 특성이냐면은 만들어진 것으로서 의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사회의 특성을 통해서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뭐로서? 결정적인 실체가 있는 현재로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이것도 해석을 제가 한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 that which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저게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and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 실제로는요. 이 that이요. 얘랑 똑같은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대명사예요. 대명사. 기록보관소, TV 프로그램, 그리고 학술적인 논쟁의 어떤 증거, 그리고 아마도 그것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명사로서.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위치가 뭘까요? 태영? 관계대명사. 얘 대명사를 선행사로 보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관계대명사 절은 품사가 뭐라고 했죠? 태영? 형용사 절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대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꾸밀 수 있는 것이고
해석을 term이라고 하는 건 이름 짓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그것. 뭐라고 이름 지어졌냐면 과거의 지식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지가 포인트였어요. 그게 되면은 이게 어법 문제로 나오든 안 나오든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하시면요. that을 관계 대명사로 볼지, 동격 that으로 볼지, 관계 부사 that으로 볼지, 대명사로 볼지, 지시사로 볼지,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머릿속에 있어야 저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한 개나 두 개밖에 몰라가지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럼 저거 100번 못 맞춰요. 무조건 못 맞춰요. 무조건. 이해됐습니까? 해석 한 번만 더 하고 셔터 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원재료를 가진다. 그게 뭐냐면은 유물, 과거의 유물, 그리고 그것을 원재료를 바꾼다. 어떤 것으로? 데이터로 바꾼다. 또는 레포트, 또는 일련의 어떤 그림들, 그리고 어떤 그 박물관 전시, 또는 기록 보관소, TV 프로그램, 증거, 학술적 논쟁의 증거, 아마도 그것, 어떤 거냐면 이름 지어진 과거의 지식으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분 동안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쉬세요.